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른책입니다. 여기는 망명방송입니다. 저는 본업이 시인이고 우리말 우리글을 지독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글날인데 그런데 오늘만은 제가 제 본업도 다 잊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 엄청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얼마 전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서초동 집회에서 본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구호를 외치는 잘 조직된 사람들이 아닌 구호를 어떻게 따라 하는지도 모르는 집회에 부쩍 서툴어 보이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시민들,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거나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거의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광화문의 시민들에게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선이 이 사태를 촉발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정말 온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무너진 안보도 수렁에 빠진 경제도 이젠 국민들에게는 관심 바뀝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집권 여당도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습니다. 대중이 안보 실종과 경제 파탄에 눈을 돌리게 되면 대통령은 아마 더 어려워질 테니까 말입니다. 지난밤 이 조국의 동생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허리 수술을 한다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강제 구인됐죠. 그리고 신문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장이 기각이 되자 인터넷엔 담당 판사가 얼마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라는 사실이 떠다녔습니다. 우리 네티즌들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인터넷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쓰더군요. 조국 동생같이 중대한 범죄 불구속이면 구속될 사람이 없다. 또 웅동학원 채용비리 2억 수수 배임 수재만으로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일가를 했죠. 그 글을 쓴 김종민 변호사도 자신의 경험을 적었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이만한 범죄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저녁 6시 현재 이 신문 인터넷판 헤드라인은 칠면피 조국 아웃, 문정권 심판 광화문 인파, 청와대 앞에서 집회 계속입니다. 동아일보 인터넷판 역시 광화문 집회를 헤드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조간을 볼까요? 늘 그렇지만 신문은 온통 조국 사건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벌써 2달이 됐죠. 조선일보 헤드라인은 조국 모친까지 연루, 가족 전체로 번지는 비리입니다. 오늘 새벽 영장이 기각된 조국의 동생이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받은 수군 중에 일부를 어머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게 전달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박정숙 씨를 배임 수재 공범으로 본다는 건데요. 검찰은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정경심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돈들이 비자금이 되어 조국 펀드로 갔다는 것을 수사 중이라고 조선일보는 3면에서 상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조국 펀드 100억 약정 허위 신고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 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면엔 지난번에 참여연대가 조국의 비리를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던 김경률 공인회계사가 코링크 PE가 투자받은 15억이 증발한 것을 폭로한 걸 대수특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참여연대가 어제 좌담회를 개최했죠. 검찰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검찰 공격에 가세한 것도 크게 다뤘습니다.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를 주장했다는군요. 말하자면 검찰을 그냥 기소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면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법원개혁을 주장한 여당의 사법개혁 도구서를 싣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는요, 한 장의 사진이 눈을 확 뜨게 만듭니다.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대통령과 티타임을 하는 대통령의 사람들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인물들은 이낙연 총리, 박원순 시장, 홍남기 기재부 장관,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인데 맨 끝 사람이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이라고 하는군요. 그들은 무슨 화제로 웃고 있을까요? 중산층은 무너져 내리고 실직자는 지금 길거리를 헤매며 서민들은 내일의 삶을 걱정하는데 청년들이 저렇게 분노하면서 대통령에게 조국을 파면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대통령과 서울시장 두 부총리가 4차 산업혁명위원장을 보고 지금 활짝 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대통령을 웃게 만든 화제는 무엇일까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별다른 대책 없이 이대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이 나라의 상당수 대기업은 아마 무너질 겁니다. 현대자동차를 볼까요? 현대차는 당장 2025년까지 생산직 인력을 40%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시대고기 때문이죠. 자동차의 부품도 40%가 줄어드니까 대부분 협력업체들도 사라질 판입니다. 일자리는 도대체 얼마나 줄어들까요? 현대차 노조도 지난 5월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엔진 변속기 노동자는 100%, 그리고 프레스 차체 도장 고용 인력도 70% 감소하는 걸 확인했다는군요. 그런데도 4차 산업혁명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 조선일보는 사회면조차 조국에 할애했습니다. 의혹마다 몰랐다 아니다 거짓말 논란만 60여 건이라는 제목 아래 그동안 조국의 해명이 국회 검증이나 검찰 수사와 얼마나 다른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러니 한글날 특집 기사는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이 북한의 SLBM을 안보리에 회부를 하자 북한이 펄펄 뛰었다는 기사, 그리고 미국도 한국도 침묵한다는 기사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사인데 말이죠. 사슬란을 보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문제죠. 월성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하려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비판했습니다. 그 사설의 제목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 개인의 나라인가? 그 옆면에 선우정 부국장의 칼럼도 날카롭습니다. 조국수호 시위의 청년들이 대체 누굴 위해 절규하나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보수가 좌파 담론이 파괴력을 잘 모른다고 지적을 했군요. 이 칼럼의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가짜이며 좌파 정권의 검찰권 장악이 본질이다. 이게 끝나면 국민은 괴물로 변한 초거대 권력을 마주할 것이다. 자,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은 정경심의 구속영장을 이번 주에 청구한다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정경심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증거인멸 혐의가 뚜렷한 동양대 연구실에 가서 PC를 꺼내온 것도 강의 자료를 수집하러 갔다고 변명했다는군요. 표창장은 여러 증거가 있는데도 최승혜 총장이 발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면엔 조국이 동생의 영장 기각을 미리 예상했는지 검찰이 반복적 영장 청구 관행을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계획안을 낸 것을 다뤘습니다. 3면은 말씀드린 표창장 위조 사실을 부인한 게 톱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4면은 금감원이 조국 펀드 조사를 눈치 보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조국 기사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설란을 볼까요? 조국 블랙홀 2달, 대한민국이 실종됐다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길거리 군중 세대결로 여론을 좌지우지하려는 후진국형 광장 정치가 기승을 부린다고 비판합니다. 직진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대통령의 엊그제 말씀을 무색하게 만드는 글이죠. 오늘 동아 칼럼도 경청할 만합니다. 송평인 논술위원이죠. 이번 칼럼은 여론에서도 동원에서도 진 조국수호가 제목입니다. 조국 논란에 왜 갑자기 검찰개혁이냐, 검찰개혁을 왜 조국이 해야 하는 거냐는 보통 사람들, 장사 미사들의 의문에
대통령이 권력이 다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글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이다. 자, 이런 말들이, 이런 글들이 쏟아지는데도 문 대통령은 듣지 않고 읽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이 가을이 가을처럼 여기지 않는 게 어디 저만일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 같으면 이런 일로 시간을 정말 낭비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 할 일이 태산처럼 쌓이는데 말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정말 어려운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로 낭비하는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1, 2부로 나눕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